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인상주의부터 초현실주의까지 아방가르드의 수도 파리에서 열린 12편의 전시 속으로 책 모던 파리를 품고 오신 박재현 작가님과 함께 흥미진진 전시 투어를 떠나볼게요. 박재현 작가님은 서울에서 프랑스어와 프랑스 문학을, 파리에서 미술사와 박물관학을 공부했고요.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재현 네. 작가님. 네, 저희 오늘 아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모던 파리라고 해서 와, 우리 지금 이제 시간 여행하는 느낌이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북카페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네, 사실 책이 나온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네. 이 책 덕분에 굉장히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 생방송은 처음인데 굉장히 아, 떨리면서도 네,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북카페에서 첫 방송을 하시면 그렇게 잘 된다고. 네, 네, 그렇게 제가 볼 그렇게 때는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이 모던 파리 출간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반응들 좀 접하고 계실까요? 저 너무 재밌게 읽었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이걸 좀 개 이름을 많이 피워서 원래 출간 예정보다 상당히 늦게 나오게 됐는데 그러다 음. 보니 파리 올림픽과도 만나게 되고 네, 그러네요. 보름 후에 이제 시작을 하죠. 네. 오. 네, 그리고 이제 인상주의 전시가 열린 지 1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또 오. 이따 또 지금 표지 모델이시기도 한 앙드레 브르통이 네. 초현실주의 선언을 1차로 했던 음. 해가 100년 전 1924년입니다. 야, 그래서 여러모로 다 잘 될 만한 책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너무나 절묘한 네. 타이밍인데 일부러 맞추신 건 전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네. 네, 개 이름의 결과인데 이렇게 아,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 미술 전시 역사를 쭉 따라오시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네. 우연히 빚어내는 그 절묘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게으름이었다라고 하시지만 네네. 너무나 정말 좋은 네. 타이밍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연의 어떤 가치라든지 네. 혹은 이게 혼자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 책 안에서도 느꼈지만 네, 책 바깥에서도 제가 이렇게 실감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긴 책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또 네. 전시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하는 그 과정하고는 비슷한 듯도 하면서 좀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 책은 원본 그대로 계속 남아있는 형태가 되기도 하니까요. 네네. 전시와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 책 통해서 오늘 함께 다녀보시면 좋겠습니다. 임수견님, 네. 박재현 작가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 기대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김은희님은 학생이신가 봐요. 교수님 책 정말 좋아요. 네. 모던 파리 계속 들고 다녀요. 이게 또 디자인이 들고 다니기 좋게 또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이렇게 저처럼 옷하고 맞춰서 들고 다니시는 독자님들도 계시고 여러모로 디자이너 선생님께도 제가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예쁩니다. 네. 저는 가끔 책이라고 하는 게 이 앞이 그냥 네모난 모양이 문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문이면 이거 진짜 열고 들어가고 싶은 네. 느낌의 문이 아닌가라는 정말 생각이 들기도 하고. 판용과 뭐 또 도서관 관계자 선생님께서는 네. 이렇게 종이의 비침 같은 것들도 이렇게 분석하셔서 와. 리뷰를 주셨는데 어. 정말 천부적인 감각과 정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문을 열고 우리가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옷과 맞춰서 입고 오셨어요.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네. 박지현 작가님 보고 계시면 와 진짜 정말 딱이다. 책이 옷이고 옷이 책이다 이런 네. 느낌 받으실 겁니다. 김소장님, 전시로 미술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 너무 기대돼요 라고 하셨어요. 네. 미술 전시에 대한 관심이 정말 정말 뜨겁죠. 뜨겁죠. 네, 맞아요. 네. 작가님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어떤 전시회에 어, 가서 누리는 걸 좋아하시는지. 제가 사실 가리지 않는 편이고요. 사실 네. 뭐 엊그저께 지난주에 끝난 도서전도 정말 아. 큰 열기 속에 저희가 마무리를 그쵸.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시라는 거에 대한 관심들이 뜨겁다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 뭐 역사,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가리지 않고 팝업 전시 등등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 제가 이번에 한번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전시 자체를 되게 사랑하는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정말 지금 언급하신 전시회들이 다 뭔가 주체들도 다르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런데도 공통적인 무언가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무형의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장이기도 하고 네. 제도이기도 하고 뭐 음. 체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또 전시의 매력 중에 하나가 다른 컨텐츠와는 다르게 짧으면 하루, 길어도 한 3개월,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맞아요. 우리가 이제 다시는 만날 수가 그렇죠. 없다는 점도 이 전시에 대한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그러네요. 전시회에서 뭐 무언가를 살 수도 있겠지만 네. 전시회 자체를 소유하거나 할 박제할 수는 수는 없는 거니까요. 없으니까요. 아, 네. 그러네요. 네. 자, 오늘은 우리 조금 예전 전시로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왜 이 모던 파리로 잡으셨는지 시기를. 네. 사실 뭐 전통적인 구분에 따르면 제 세부 전공이 19세기, 20세기 초 미술사, 프랑스 미술이기도 아, 하고 네. 제가 11년 정도 젊은 날을 미술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있었던 도시이고 음, 또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가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는 소재이자 대상이기도 해서 네. 네, 전시에 대한 오랜 관심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절한 시공간이라는 어, 생각에서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그 프랑스에서 공부하실 때 네. 거기 계실 때도 전시를 많이 보러 다니셨나요? 네, 그때는 사실 취미나 어떤 교양의 차원보다도 이제 학업의 아, 연장이라서 실제로 강의실에서 한번 수업을 하면 그다음 수업은 이제 전시장에서 하는 그런 네. 방식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기 때문에 음. 자연스럽게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학업의 연장이 되고 일이 되고 이러면 네. 너무 매혹적이지만 가끔은 지칠 법도 한데 지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했죠. 어. 정말 전시를 아, 나 좋아하는구나. 진짜 전시 네, 눈도 좋아하는구나. 피곤하고 다리도 아픈데 네. 그냥 어떤 종류의 전시든 한 바퀴 돌고 나면 굉장히 딱 뭐가 차오르는 느낌이 저한테는 네. 있어서 그것을 한번 독자님들과 생생하게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 가지고 쓴 책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파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다가 박지현 작가님이 이제 흘려두신 퍼즐 조각들이 있어요. 작가님이 네. 흘려두신 건 아닌데 작가님이 찾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따라서 보물 지도를 탐험하듯이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 걸어서 가능한 12편의 전시 네. 기행인데 12편 다는 못하겠지만 그중에 가는 대로 가겠습니다. 네네. 다 걸어서 가능한 것인지요? 네, 사실 파리가 그렇게 큰 도시가 규모가 큰 도시는 사실은 아니기도 하고 특히 19세기 말 중반 말에는 도시 시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음, 더 넓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12편이 한꺼번에 열린다고 해도 다 충분히 도보로 갈 수 있는 오.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좀 욕심을 냈던 부분이 조금 더 기회가 됐다면 그 주소들을 다 지도로 만들어서 넣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 네. 와, 뭔가 계속 작가님 책을 따라가야 할 이유를 살짝 네. 남겨두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어떤 전시부터 좀 볼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선택을 한 분기점이 1874년 4월 네. 15일에 열렸던 전시이기도 하고 아마 음, 미술사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접해 보셨던 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지금 잠시 이 전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카페인 방향숙 님이요. 네. 작가님이 흘려둔 그 퍼즐 조각도 혹시 핑크색인가요? 사실 이렇게. 핑크를 선택한 건 저의 선택이 아니라 디자이너 네. 선생님의 네. 선택이셔서 근데 저도 뭔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어떤, 주조색을 핑크색으로 이렇게 어, 고르셨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핑크가 또 굉장히 다양한 상징을 갖고 있고 맞아요. 양가적인 느낌의 색깔이라서 또 음, 한번 조만간 기회가 되면 제가 음, 디자이너 선생님께 한번 그렇군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린 퍼즐 조각을 주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프신과 35번지에서 이제 네. 열렸던 그 전시. 이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흔히 미술사 책을 보시면 이 책이 인상주의를 탄생시킨 전시다. 뭐 네. 아니면 제1회 인상파 전시다. 이렇게 되게 중요한 의의를 부여받고 있는 전시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 챕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전시 하나로 어떤 사조가 빵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런 관점 음, 자체가 조금 단조롭게 미술사를 보는 거다. 이 어,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네. 이 전시부터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살롱전에서, 그죠? 네. 낙선한 작품들
이제 네. 모여서 뭐 태동이 되고 이런 얘기들이 막 흘러나가잖아요. 그 네네네. 얘기를 살짝만 들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874년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네. 읽어보시면 사실 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이런 네. 시도들이 이들이 처음이 아니고 이미 그런 조류가 있었고 오히려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큰 꿈이나 어떤 막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모인 집단은 아니고 네. 오히려 본인들이 새롭게 판로를 이렇게 개척하고 싶었던 어, 사람들 혹은 새로운 그 의도를 공언하고 싶었던 의도가 더 컸다라는 네. 거를 좀 강조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원래 이 전시의 그 이름이 인상주의 전시가 아니라 음. 다소 길고 드라이하지만 제1회 화가 조각가 판화가 유한 책임 협동조합 전시다라는 얘기도 그러니까요. 굳이 제가 길게 풀었습니다. 네. 이 유한책임 협동조합 전시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 그 네. 작가들의 이름이 사실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정말 인상주의의 찐 네. 그대로인 작가들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있었던 게 네. 아니라는 걸 저는 좀 얘기하고 맞아요, 싶었고, 맞아요. 네, 그들도 그렇게 막 이걸 우리가 계속 앞으로 1년마다 하는 음. 거야, 이런 생각을 약속을 하고 시작한 행사도 네. 아니었다라는 그런 우연의 맥락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같이 봐야 이 전시의 진짜 의미가 음. 드러나지 않을까 어, 생각했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그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서 네. 예를 들면 모네, 모네의 작품, 이제 뭐 해돋이 인상 요런 작품을 가지고 그 비평들이 막 따라 나오는데요. 네. 책에 이제 인용하신 비평가들의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면서 와, 이제 진짜 이 프랑스 음, 예전만 해당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책에 인용하신 그 네. 비평문들이 너무 세다, 날카롭고 세다. 세죠. 세고 이거 상처받겠다 진짜 사이 틀어진 네.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비평 이후로 네. 그럴 법하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전시를 쭉 따라가면서 인상주의 전시에 대해서 뭐 풍자화를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 거죠. 뭐 네. 임산부는 유산할 우려가 있으니까 전시 네. 관람을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굉장히 이상하다. 뭐 이렇게 되게 네. 세더라고요. 이게 맞습니다. 문화일까요? 네, 문화이기도 할 것 같고요. 또 네. 당시에 신문 매체 같은 게 발달하면서 일종의 캐리커처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또 셀수록 요새 우리 왜 유튜브 채널도 아, 썸네일이 이렇게 네, 약간 자극적일수록 우리가 클릭을 하는 것처럼 네. 이제 그런 전략들이 다 이렇게 엉키는 음. 장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홀깃하면서 그 또한 비평 읽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네네. 자, 여기쯤에서 우리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네. 저희가 드릴 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중심에 있던 시인 트리스탕 차라에 따르면 이것이란 말은 어떤 의미도 담고 있지 않아서 선택됐다는데요. 1차 세계대전 중 스위스 쭈리히에서 일어나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반이성, 반도덕, 반예술을 표방한 예술사조를 무슨 이즘이라고 할까요? 무슨 이즘인가? 네. 아, 이 북카페 어깨 퀴즈의 이 난이도를 봤을 때 오늘 조금 어려운데요. 아, 힌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너무 또 친절한 힌트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네. 네. 가나 다음에 나오는 진짜 친절하신데요. 네. 네. 다이즘이요? 그러면? 다이즘일까요? 아, 네, 뭘까? 한번. 네. 여기서 글자 수까지 물어보면 좀 그렇겠죠? 네, 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다음에 집중하라. 이것이 정말 친절한 박재현 작가님표 힌트입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카페인 분들 박재현 작가님께 묻고 싶은 것, 또 인사하고 싶은 것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시를 보러 가는 마음이 어떤지,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추첨해서 박재현 작가님표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첫 곡 어떤 거 골라오셨나요? 네, 제가 자주 듣는 곡이기도 한데요. 그 프랑스어 곡입니다. 네. 샹송이고 제목은 죄투자무라고 해서 두 개의 사랑, 뭐 내게는 두 개의 사랑이 있어요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원곡은 사실 1930년대에 미국 출신의 프랑스 가수 네, 조세핀 베이커가 불렀는데 여러 네. 가수가 또 커버를 했고 아마 넷플릭스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서도 아, 애슐리 박이 또 그 커버를 하기도 했죠. 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그 곡 버전은 마들렌 페이루라고 네. 하는 가수의 커버 버전입니다.
두 개의 사랑 너무 도발적인 거 아닌가요? 네, 그 두 개 사랑이 메시지가 뭐냐면 내 고향과 내 나라도 있는데 음. 또 다른 내 사랑은 파리야라고 하는 아. 거라서 뭐 저도 좀 공감되는 바가 많아서 골랐습니다. 두 사람으로 생각했네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군요. 음악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현암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인상주의부터 초현실주의까지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열린 12편의 전시기행, 모던 파리를 품고 오신 박재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퀴즈와 힌트를 주셨는데 힌트는 가나 그 다음에 집중하시라 이거였고요. 자, 신은영 님이요. 얘다 이렇게 이제 답을 던져 주셨다고. 네, 네. 얘다. 이래도 안 맞출 것인가. 아, 그쵸, 그쵸. 네, 네. 그렇지만 또 우리 카페인님들은 네, 또 정- 레이니즘이라고 그러니까요. 또, 지금 또 네. 이걸 또 변형하는 맛에 빠져 계십니다. 네, 네. 아,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고 감사합니다. 정현서님도요. 네, 노래랑 책 너무 찰떡이네요 하셨고요. 박여원님은 샹송이 나오니까 파리로 간 것 같다. 네,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 박혜광님은 번역하신 아이들 책도 봐야겠네요. 아, 감사합니다. 번역서도 챙겨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저희 지금 그 제1회 화가 조각가 판화가 유한책임 협동조합 전시 살짝 얘기하다 넘어갔는데요. 이 전시에서 우리가 꼭 주어야 할 퍼즐 조각 어떤 걸까요? 네,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비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전시를 통해서 작가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또 다음 전시나 작업에 또 영향을 끼치는 구조가 막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비평이란 좀 무거운 단어 대신 저희가 익숙한 리뷰어 뭐 이런 어,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해봐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전시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이 뒤로 가면서는 또 이런 구절이 나오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어느 시기에 이르면 또 그 화가가 비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을 개인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네. 그런 이제 분위기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또 흥미롭게 보기도 네.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밀접한 관계인 것 같고, 누가 네. 주인공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아트 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무대가 열렸고, 거기에 네. 작가는 작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뭐 비평가, 관람객들도 굉장히 적극적인 아, 역할들을 하게 되는 그 시작점의 시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이라고 하시니까 네. 책통에서 보니까 좀 뭐만 하면 약간 찢어버린다 그러고요. 물감통을 물 던진다고 던지고 그래서 하고. 어떤 작품을 네. 보호하기 위해 눈높이에서 훨씬 위로 옮겨다 하고 뭐 이랬다는 왜 이렇게 네. 너무 적극적인 프랑스 분들이 또 네. 혁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 본인의 어떤 그 주관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또 진심인 문화 부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곳이 바로 파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얘기하신 것처럼 읽는 내내 와, 그 당시 모던 파리 그 시기 그 전시회를 관람하는 분위기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네, 네, 네. 들끓는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작가들도,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서로 이 아까 판로 개척 얘기도 하셨지만 뭔가 어떻게든 좀 이렇게 나도 좀 드러내보려고. 드러내보려고 네. 애를 쓰는 그 네. 분위기가 되게 애잔하기도 하고. 맞아요. 정말 애잔하고 네. 사람이다. 오늘날 저희가 막 맞아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팔로워 늘려보려고 이렇게 맞아요. 애쓰는 것과도 유사하기도 하고. 진짜 예,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어느 전시로 가볼까요? 이 앵대팡당 전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사실 앵드팡당 전시를 넣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쓸 때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12개를 어떻게 고를까 하는 그럴 것 부분이었어요. 같아요. 이게 너무 자의적이 돼도 안 되고, 그렇다고 무슨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또 12편의 그 시간 차이도 대략적으로는 좀 균등해야지 이게 좀 스펙트럼이 만들어질 것 같다. 아마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이 병 같긴 하지만 어, 그게 있어서 12개를 추리는데도 사실은 조금 애를 먹었는데, 네. 앵대팡당 같은 경우는 1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쭉 열리는 굉장히 긴 어떤 역사를 가진 전시이기도 하고, 네. 프랑스어 단어인 앵대팡당을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드러내는 게 음. 다소 이렇게 심리적으로 장벽을 만드는 일은 아닐까? 독자님들께 음. 그런 고민을 해서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네. 그래도 앵대팡당 전시가 시도됐던 1884년이 굉장히 또 어. 유의미한 지점이 있어서 네. 네,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 여기로 가면 또 이 화가들과 또 네, 그 다른 미술계의 다른 사람들, 뭐 심사위원이라든지 뭐 네. 비평가 조금 더 구도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그동안 17세기부터 몇백 년 동안 공고하게 자리 잡았던 관전, 뭐 제 네. 책에는 살롱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한 자기들의 자구책의 성격이 다들 강한데 네. 가장 큰 차이는 심사 제도가 있고 없고 였습니다. 어. 그래서 앵대팡당 전시는 심사 제도 없고 수상 제도가 없고 네. 그냥 자유롭게 신청을 한 사람들은 누구나 전시를 할 수 있고 작품을 음.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앵대팡당 전시에서 저희가 좀 네. 주목할 만한 화가? 어. 네. 사실 이 앵대팡당 전시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100여 명이 넘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많고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좀 정리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음. 인상주의 조합에 있으면서 여기에도 신청을 한 사람도 있고요. 아. 앵대팡당에 출품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관전에도 출품을 한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있어요. 네. 인간적이에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지고 오신 드뷔시 음악 정현선 님이 너무 좋아서 음. 바로 이 메신저 프로필 음악으로 바꾸셨다고 네. 하십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 작가님 강연을 쭉 따라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많이 네. 계시고요. 음악이 나가는 사이에 이 음악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음악이었으나 작가님은 살짝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네. 북카페 에디션 어떤 걸 그려주실 거냐고 제가 또 물어봤는데요. 네. 뭘 그리지? 뭘 그리지? 이러다가 고르신 게 있습니다. 네, 급하게 골랐죠. 모든 건 즉흥으로 이렇게 일이 아, 되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즉흥과 네. 우연이 빚어내는 예술의 역사. 네. 네. 에펠탑인데 그걸 에펠탑으로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어. 네, 해보겠습니다. 네, 에펠탑 우리 모던 파리니까 어떤 약간 지표처럼 그쵸? 네. 에펠탑을 그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음. 사연 보내주신 분들 추첨해서 드릴 거고요. 정답을 저희가 먼저 살짝 공개하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퀴즈가 이거였어요. 1차 대전 중 스위스 취리히에서 일어나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반이성, 반도덕, 반예술을 표방한 예술사조는 다다이즘입니다. 예, 힌트가 가나 다음이라고 하시잖아요. 다다이즘입니다. 근데 네. 다다이즘을 설명한 이 페이지들은 진짜 네. 보다 보니까 정말 진짜 다다이즘은 되게 묘하다, 네. 알쏭달쏭하다. 그리고 아마 이 다다이스트들이 모여서도 나도 뭔지 모르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양자역학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랬습니다. 다다이즘. 근데 맞습니다. 이걸 또 퀴즈 정답으로 내주신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방금 이제 드뷔시의 곡도 그렇고 어떤 당시에 20세기로 전환이 되면서 정말 많은 어떤 불안감과 혼란이라든지 뭐 이런 난장의 분위기가 파리에는 이제 감돌게 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술가들이 특히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네. 그동안 고수해왔던 많은 전통적인 신념, 어, 가치 이게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를 이제 겪게 됐겠죠. 그쵸. 그래서 어떤 뭐 이런 불안감을 투영한 움직임이기도 하고 해결책을 꼭 제시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를 해야겠다라고 음. 모인 이들이기 때문에 다다를 역설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건 규정할 수 없음이라는 성격이 아닐까라고 제가 네. 이제 비슷한 뉘앙스로 문장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다이즘의 전시회에 간다는 것은 이미 네. 각오를 좀 하고 갔을 것 같긴 한데요. 각오를 하거나 뭐 소위 이제 영혼을 약간 놓고 가는 아, 거죠. 영혼 '내가 이걸 놓고. 이해할 생각을 하고 가지 말자.' 뭐 그쵸. 이렇게 가셨을 것 같고요. 그 21 년도에 있었던 살롱 다다 음. 전시는 책에도 썼습니다마는 그냥 전시만 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었고 네. 연극이라든지 뭐 시 음. 낭독회라든지 뭐 네. 공연 같은 것들이 1 년에 이루어지는 다다 주간에 일어난 행사 중에 어. 하나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다다 같습니다. 주간이라는 것도 너무 재밌게 맞아요. 되게 느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하는 기획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또 그런 것들을 다 열심히
봤던 것도 되게 음. 재밌었어요. 되게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데 되게 열심히 한 거잖아요. 네. 의미가 없다는 걸 말하려고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는 뭐 약간 반어법적이지만은 뭐 굉장히 열심히 꾸안꾸 같은 거죠. 열심히 음. 꾸몄는데 음.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하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는 챕터이기도 합니다. 네. 이 살롱 다다 이 전시회 풍경 보시면서 특히 좀 네. 재밌게 느끼셨던 지점들이 어떤 건지. 되게 우리랑 똑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때 제가 책에도 썼는데 장곡도가 네. 자기 단독 어떤 다른 콘텐츠를 공연을 하기도 했고 같은 음. 극장에서 같은 네. 극장의 다른 요일날 이탈리아에서 온 또 미래주의자들도 그때 열심히 뭔가를 딱 파리에서 하려고 하고 있었던 어. 상황이라 이 친구들이 이제 불안한 거죠. 관심이 자기들한테만 쏠려야 하는데 이게 네. 분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어.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뭐 괜히 막 센 척하면서 "우리 이럴 거면 전시 안 해." 막 이렇게 네. 나오기도 하고 이런 보도가 된 뉴스 자료들 신문 기사들을 음. 보면서 '다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어. 했습니다. 네. 이 전시 관계자 그러니까 이 전시를 뭔가 이 설치하고 기획하고 만약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가장 가장 어렵다고 할 만한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다다이스트들의 전시도 쉽진 않았을 것 네. 같아요. 네. 자기들이 계획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네. 너무 돌발 상황들이 많이 터지기도 했고 음. 제가 일부러 개막 행사를 조금 길게 서술을 네. 했거든요. 보시면은 뭐 정말 이게 무규칙 이종 어떤 공연이라고 해야 할까 뭐라고 해야 할까 알 수 그쵸. 없는 실패한 네. 리허설인지. 뭐 하자는 건지를 도통 알 수 없는 이 행동 자체를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당혹감을 심어 주고 네. '앞으로의 예술은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예술이 될 거야. 예술과 반예술의 경계를 우리가 깰 거야.' 뭐 이런 음. 선언을 했던 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시 풍경 중에서 이런 지점 전 너무 재밌었거든요. 네. 인터미션 이후에 차라가 무대에 올라서 자기 작품을 이제 외국 억양 가득한 프랑스어로 낭독한 다음에 이걸 스스로 걸작이다라고 말을 하자마자 선언하자마자 관객들의 항의와 조소가 그러니까 이어져 가지고 많은 관객이 대규모로 퇴장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네. 이거는 각오했을까? 예술가들은?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 네. 조차 도저히 뭘 계획하거나 기획하거나 준비할 수 없는 그런 네. 상황들이 이제 이어졌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들이고 음. 그래서 이러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서 이때부터 예술은 한두 문장으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게 아니게 되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또 풍자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뭐 정치인을 흉내낸다든지 부르주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위선을 이렇게 고발한다든지 그런 네. 내용의 행위 예술들을 쭉 했기 때문에 예술 행위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어떤 정치적인 성격 이런 것들도 음. 처음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가시화된 네.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다이즘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시에서 네. 저희가 꼭 주었으면 하는 퍼즐이 있다면 혼란일 것 같습니다. 혼란. 그래서 사실 동시대 미술을 우리가 만나면 사실 바로 보자마자 현대 미술을 보면 우리가 '아 좋다.'라기보다는 '뭐지?' 라든지 어떤 반응을 네. 보여야 되지? 스스로에게서 막 나오는 네. 당혹감 같은 게 있으실 텐데 당시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음.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더 물음표를 던지는 존재들이 네. 예술가야라는 거를 좀 천명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현대 미술로 건너오기 위해서 꼭 너무나 필요했던 네. 지점이네요. 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12개의 전시 중에서 만약에 네. 단 한 장의 초대권을 음. 작가님께 진짜로요? 진짜로 드린다면 네. 어느 전시로 가고 이게 싶으신지. 진짜 열 손가락 같은 건데 12 손가락 같은 네. 건데요. 네.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덜 갔다고 기록에 남은 볼피니 전시? 사장에서 아. 제가 서술했던 네. 고갱이 기획했던 네. 볼피니 전시를 그래도 가줘야 될 것 같은 네 조금 도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좀 이렇게 많이 찾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좀 더 고객에게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라고 얘기를 해 주고 싶은 마음들이 좀 아. 드는 좀 애잔함이 가장 큰 전시라서 네. 네 혹시 한 장이 주어진다면 음. 독자님들께서도 볼피니 전시의 발걸음
발걸음 해주시면 좋을 것 어, 같습니다. 볼피니 전시 이제 다다이즘 살롱 다다에서 한참 좀 네, 앞으로 가는 거긴 네, 한데요. 우리가 1889년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볼피니 전시는 이런 것이다. 네, 1889년도가 에펠탑이 만들어진 해입니다. 아, 네, 1889년 만국박람회가 이제 일어났고 네. 프랑스 정부로서는 100주년 기념이에요. 음, 1789년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만국박람회이기도 해서 네. 힘을 엄청 줬는데 이제 어, 거기에 초대받지 못한 자로서 저 같으면 약간 그냥 숨어서 욕을 하거나 술을 먹고 그냥 이렇게 했을 것 네. 같은데 바로 옆에 있는 카페를 빌려서 음, 카페 사장님의 성함이 볼핀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전시를 꾸렸던 이들의 또 마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훅 가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전시마다 다 있어요. 네, 빛과 그늘이 있더라고요. 전부 다. 저는 만약에 음, 12개 전시 중에 한 장의 초대권이 있다면 저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네, 오프닝도 거기서 골랐는데 국제 초현실주의 전시로 네, 가서 거기 개막전에서 그 얘기도 너무 흥미롭던데요. 개막 첫날에 레이저 조명 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네, 관람객들에게 손전등을 음, 나눠줬는데 손전등을 가지고 관람객들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다른 어, 사람 누가 왔나? 다른 관람객들의 얼굴이었다는 게 네, 이게 진짜 전시의 풍경을 이루는 행위 같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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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여기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전시를 하기 위해서 뭐 만레이나 뒤샹이나 정말 지금 너무나 이름이 음. 남은 그런 작가님들이 업무 분장을 되게 확실하게 하시거든요. 아마 다다에서의 교훈이었던 거죠. 이렇게 아, 대부분 겹치는 멤버들이긴 한데, 네. 야, 이거 너무 우리가 준비 안 했더니,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 다들 이제 또 원숙한 나이가 되셨으니까. 기획력이 굉장히 네, 높아졌네요. 조직을 해가지고, 뭐 글은 누가 써, 뭐 홍보는 네. 내가 할게, 음, 뭐 섭외는 나, 이렇게 막 해서 듀샹 같은 경우는 원래 참여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됐던 부분들이 있고 음, 뭐 일종의 요새 말로 하면 퍼포먼스도 있었죠. 그쵸, 개막식 그쵸. 날 여배우가 이렇게 막 그 히스테릭한 발작 반응을 보이는 연기를 갑자기 어, 한다든지 커피 자루를 가지고 와가지고 커피 냄새를 또 이렇게 풍겨서 오감을 그러니까 자극한다든지 그런 것을 일부러 의도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전에는 네, 잘 거의 없었던 없었죠. 거죠. 시각에 대한 얘기였는데 네. 이런 전시를 통해서 공감각이나 복합적인 음, 문화 경험으로서 전시를 자리 잡게 만든 또 중요한 전시라 대미를 장식하는 데 걸맞아라고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 아, 챕터에 넣었습니다. 만약에 저희 이번 책은 이렇게 12곳의 이제 네. 전시장 풍경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13번째를 넣을 수 있다라고 음. 한다면 고민하셨던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고백하면 이게 원래 첫 제 머릿속의 구상에는 20개의 아, 전시였는데 뭐 네. 여러 가지 사정상 12개로 줄이게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 이 제 노트북 폴더에는 나머지 전시들이 있습니다. 어, 네.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 우리도 책이 되는 거야? 잘 이러면서? 되면 또 투를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또 저희 와주신 편집자 네. 선생님께 한번 아, 어필을 해봅니다만, 네. 13번째 전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음, 1942년도에 당시에 나치 독일이 프랑스 파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다 점령을 했던 네. 오큐페이션 시기인데요. 음, 그때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열렸던 독일 조각가 아르노 브레커의 전시가 있습니다. 네. 나치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했냐면 퇴폐 미술이라는 거를 규정을 하고 이런 음, 미술은 옳지 않아. 이런 어, 미술은 순수하고 좋아.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했던 시기에 열렸던 나치의 생각에 좋은 미술의 전시의 전형이 음, 아르노 브레커 전시인데요. 네. 그걸 통해서 정치와 미술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음. 좋은 미술에 대한 기준이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 또한 굉장히 또 새로운 접근의 네. 전시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네, 네. 기대가 됩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벌써, 지나갔습니다. 네. 네, 저희 모던 파리 북카페 에디션 오늘 에펠탑 그림입니다. 이건 분명히 에펠탑입니다. 라고 써주셔야 돼요, 밑에다가. 네, 지금 많이 기대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이길래요? 어떡하지? 말고 계신데요. 무엇을 그리셔도 네. 에펠탑입니다. 박여원님, 김소정님,
정현서님 이렇게 세 분께 축하드립니다. 네, 모던 파리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파리 12전시 투어 우리 함께 했는데 북카페에 오셔서 얘기 나누시는 거 어떠셨나요? 네, 너무 즐겁고 사실 너무 긴 시간을 어떻게 책 얘기를 뭘 하지 고민했는데 네. 길기는커녕 정말 순식간에 가서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카페인님들이 또 파리 올림픽 얘기하시면서 저희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만약에 간다면 내가 놓치지 않고 챙겼으면 하는 어떤 전시, 뭐 상설전이라도 네.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한 사흘 이번 주까지긴 한데요. 오르세 네. 미술관에서 인상주의 150주년을 기념한 전시를 오, 합니다. 저도 이제 못 가서 너무 지금 배가 아픈데 네. 1874년에 제1회 유한책임 협동조합전에 출품됐던 작품들을 다 걸어두었고요. 그리고 다른 아, 방에는 당시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잘 나갔던 살롱전에 출품됐던 작품들을 또 같이 걸어두었어요. 그래서 우와. 걸어두었대요. 네. 그래서 그 양쪽의 어떤 그 컨트라스트를 통해서 이때부터 어, 정말 모던 아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시라고 들어서 네. 다녀오신 분들 들어서 네, 정말 저도 막 도로구로밖에 못 만나겠지만 이게 또 음, 전시가 가지는 또 매력이자 또 치명적인 단점이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 전시가 또 열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시회에 가시면 네. 꼭 챙기는 게 있나요? 혹시 작가님은? 아무래도 기획 의도를 많이 보게 돼서 사실 아, 기획자나 큐레이터 선생님들이 이렇게 서문처럼 월 텍스트를 써주시는 네.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가만히 가서 관찰하면 많은 관람객들이 다 패스를 하시고 그냥 많이 바로 아, 전시를 보러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시를 기획한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뭘 보여주고 싶었고 음, 하는 것들이 제목이라든지 네. 어떻게 공간을 분할했는지 등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 좀 더 주목해서 봐주시면 네, 전시가 더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네. 작품만이 전부가 아닌 거죠, 네, 사실은. 네, 어떤 배경, 맥락, 네. 뭐 여러 가지들이 또 우리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끝곡은 네. 어떤 거 골라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끝도 파리를 배경으로 한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파리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마 가장 유명하겠죠. 미드나잇 인 파리스의 OST 중에 마지막 트랙입니다. 발라드 듀 파리라는 제목의 곡인데 파리의 발라드라는 제목의 뜻의 제목이고요. 네. 뭔가 서정적인 노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발라드라고 하는 음, 것처럼 또 오늘 투어의 마무리를 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가지고 오기도 했고 영어의 발라드와 철자는 다른 단어이지만 발음은 비슷한 프랑스어 단어에도 발라드가 있는데 아, 가벼운 산책, 소풍이라는 뜻입니다. 아, 오늘 모던 파리와 함께한 시간이 우리 카페인 분들께 소풍 같은 시간이었기를 네. 바라면서 네, 가지고 온 아, 노래입니다. 이 음악도 너무 좋겠지만 설명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계속 듣고 싶지만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합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박재현이었습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